현대미술 작품들 보다 보면요, 아주 단순한데도 이상하게 계속 눈에 띄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리드. 그러니까 격자무늬죠. 조용하지만 정말 끈질기게 등장합니다. 아니 왜 하필 이 단순한 격자무늬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모더니즘의 상징과도 같은 이 그리드 속에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보세요. 그리드의 가능성을 파고드는데 거의 평생을 바친 예술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역시 피에트 몬드리안이겠죠. 이분은 검은 선하고 원색 사각형, 딱 이것만 가지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그네스 마틴도 빼놓을 수 없죠. 언뜻 보면 정말 삭막하고 불모지 같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안에서 아주 명상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정의 깊이를 탐구했어요. 정말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거죠. 심지어 팝아트의 선구자인 제스퍼 존스까지도요. 이분은 숫자나 알파벳처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기호들을 그리드 구조 안에 넣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탐구했어요. 이 정도면 그리드가 세대와 스타일을 초월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다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리드는 그냥 예쁜 패턴,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 미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의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뭘 선언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나는 자연을 따라하지 않겠다. 나는 이야기를 담지 않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술이 굳이 현실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공간적인 독립선언인 셈이죠. 동시에 이전 시대 미술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존재다라는 시간적인 새로움까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리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이야기의 중심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이 모순을 한번 보세요. 그리드의 형태 자체는 지극히 물질적이잖아요. 선과 면, 딱 그거죠. 그런데 정작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 같은 예술가들은 이걸 순수한 정신의 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해석이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사학자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리드가 마치 신화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요, 제우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과학과 신앙처럼 도저히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거대한 문화적 충돌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대신에 슬쩍 봉합해서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장치를 말해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그리드가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지 딱 보입니다. 과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과학과 정신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죠. 그때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리드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형태가 사실은 그 안에서 신비로운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해방구를 제공하는 아주 완벽한 장치가 되어준 거죠. 그리드가 가진 이런 신화적인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쳐서가 봐야 합니다. 숨겨져 있던 그리고 아주 모순적인 19세기의 기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리드의 첫 번째 숨겨진 기원은 놀랍게도 생리광학에 관한 과학 논문들이에요. 이 논문들에서 우리 눈이 빛과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하려고 도표로 사용했던 게 바로 그리드였거든요. 아주 과학적인 출발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원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바로 상징주의 예술이에요. 상징주의에서 격자무늬 창살이 있는 창문은요, 정신적인 투명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지극히 영적인 의미죠. 크라우스의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20세기의 그리드는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상징주의의 영적인 창문이라는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과학과 정신, 이 상반된 두 기원이 완벽하게 융합되면서 그리드의 복잡한 족보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중적인 역사가 어떻게 그리드에 그토록 분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힘을 주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중적인 역사 때문에 그리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 즉 원심적인 힘이에요. 그리드가 캔버스 밖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그림이 더 큰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반대로 안으로 향하는 힘, 구심적인 힘도 있어요. 그리드가 그림 자체의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작품이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몬드리안의 작품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그리드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드는 그냥 네모반 듯한 격자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정신의 충돌을 교묘하게 봉합하는 문화적 신화였고요. 세속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이중성을 지닌 모더니즘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체계였던 겁니다. 크라우스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드는 이야기가 끝나는 메마른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이나 서사, 역사 같은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현재, 그 자체를 보게 만드는 강력한 현대적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리드는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구조를 온전히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